자, 이곳에 다 만들어져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된 코드를 활용을 해서 조금만 변경을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제미나이 웹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매우 빠르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 제미나이 웹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작업에서도 구글의 IDX 편집기를 사용을 할 텐데요. 구글 관련 서비스를 만들 때는 IDX를 사용을 하는 것이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 구글 제미나이의 API를 활용한 프로젝트는 IDX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템플릿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이 템플릿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편리하게 웹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템플릿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은 멀티 스포츠로 저는 적어줬고요. 자, 잠시 기다리면 이 제미나이 템플릿이 세팅이 됩니다. 자, 템플릿 로딩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기본적으로 첫 화면에 입력된 코드를 살펴보면 제미나이 웹앱 코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 HTML 템플릿을 선택을 했을 때는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코드가 고작이었는데, 자, 이 제미나이 템플릿은 거의 완성도가 높은 코드가 미리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템플릿을 한번 새 창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요. 자,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AI가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버튼을 눌렀더니 분석을 하지 못하고 에러가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 에러 표시된 문구를 자세히 보니 please API 키를 입력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main.js 파일을 살펴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API 키라고 나오고 이렇게 to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부분에 실제 API 키를 입력을 해야 이 코드가 제대로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 작동되는 이 API 키를 발급받아서 이쪽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제미나이의 API 키를 발급받으려면 구글 AI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 구글 AI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 좌측 상단에 Get API 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고 키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만들어진 키를 복사를 해서 다시 IDX에 API 키를 입력하는 이곳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줬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빵을 제가 하나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을 하면 Generating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게 레시피를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네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미지의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어로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AI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를 보니까 지금 이 AI의 모델은 제미나이 1.5 플래시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모델은 현재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괜찮은 최신 제미나이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템플릿 코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로 커스터마이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파일들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자, 각 파일을 우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요. 자, index.html 파일과 main.js 파일, 자, 그리고 style.css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클로드에 와서 첨부 파일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파일을 추가를 했고요.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로드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럼 클로드가 각 코드를 분석을 하고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원하는 웹 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완성된 코드를 복사를 해서 IDX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클로드의 아티팩트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제대로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적용되지 않은 실행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코드를 실행하고 확인하려면 따로 편집기를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IDX의 index.html 파일에 기존의 내용을 다 지워주시고요. 방금 전에 복사한 코드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스포츠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자, 잠시 코드를 살펴보면 이 하나의 코드의 모든 디자인 요소와 HTML 요소 그리고 이 기능적인 자바스크립트 요소까지 다 작성을 해줬고요. 자, 그런데 API 키가 지금 빠져있네요. 그래서 이 API 키는 이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발급받은 키를 다시 복사를 해서 이곳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한번 새 창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스포츠 아이디어 서비스는 어떠한 물건 사진을 올리면 그 물건을 활용해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AI 웹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이미지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배드민턴 사진 하나 올렸고요. 자, 아이디어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아이디어 생성 중 오류가 발생했다고 나오네요. 자, F12번 눌러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sending message error라는 이렇게 표시가 나오네요. 자, 이 메시지들을 전체 자, 복사를 해서 클로드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 코드를 만들어줬고요. 자, 만들어준 코드를 자, 복사를 해서 자, 새롭게 코드를 실행을 해봤고요. 살짝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네요. 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줄넘기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를 하고, 자, 아이디어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이 아래에 이렇게 아이디어 생성 중이라고, 자, 표시가 되면서 잠시 후에 이 줄넘기를 이용한, 다양한, 스포츠 아이디어가 이렇게 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포츠 용품이 아니라, 그냥 일반 냄비를 한번 업로드를 해서 아이디어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냄비를 넣었더니 자, 이제는 요청을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네요. 냄비는 주방 도구이기 때문에 운동이나 게임과 관련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바랬던 거는 어떤 물건을 넣더라도 창의적으로 그 물건을 활용을 해서 운동이나 놀이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길 바랬던 건데, 자, 이것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잘 요청하면 자, 원하는 대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IDX의 제미나이 템플릿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매우 쉽게 제미나이 API를 이용한 AI 웹앱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웹앱을 파이어베이스에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어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새로운 프로젝트는 스포츠로 전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하나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화면에서 앱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앱은 자, 웹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도 닉네임은 스포츠로 하겠습니다. 자, 호스팅에 체크를 하고 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앱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자, 콘솔로 이동을 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IDX 화면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자, 터미널을 열어주시고요. 자, 터미널은 이 햄버거 메뉴에서 뷰에 가보시면 이 터미널, 자, 이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터미널을 열 수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 IDX에는 Node.js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Node.js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이 터미널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구글 파이어베이스를 이용을 한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구글 파이어베이스의 SDK라고 하는 어떠한 도구를 우리의 개발 환경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IDX는 구글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글과 관련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다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 관련 서비스를 만들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파이어베이스 펑션을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터미널에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파이어베이스 로그인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엔터를 치면 파이어베이스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Y 그냥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어떤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은 이 위에 링크에 접속을 해보시면 우리가 파이어베이스에 로그인한 그 계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나타나는 화면에서 이 yes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카피를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이곳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 컨트롤 V가 안 되시는 분들은 컨트롤 Shift V를 누르면 붙여넣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자, 엔터를 치면 이렇게 로그인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이 터미널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시작하는 또 명령어가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 init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이어베이스 시작하는 명령어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체크박스 체크를 하시고 컨티뉴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연결할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만들었던 저는 스포츠 프로젝트를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 컨펌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파이어베이스에서 사용할 메뉴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호스팅을 선택을 하고 펑션도 하나 이용을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펑션도 하나 체크를 해서 두 가지에 체크를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프로젝트 스포츠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펑션을 사용을 할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할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바스크립트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ESLint라는 문법 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데요. 이거 Y를 눌러주시고 자, 엔터를 쳐주시면 자, 여기서 필요한 파이어베이스의 펑션과 그 다음에 배포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배포를 할 때 어떤 디렉토리를 이용할 건지 자, 퍼블릭 폴더를 그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 폴더가 표시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싱글 페이지로 배포를 할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이것도 자, Y키를 눌러주시고요. 엔터를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GitHub는 이용하지 않을 거니까 N을 눌러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배포를 할 수 있는 기본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앱을 배포를 해볼 텐데요. 자, 배포를 하려면 그냥 이대로 배포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 index.html 파일 하나에 우리의 API 키가 모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배포를 하게 되면 사용자들에게 우리의 키가 다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index.html 파일을 프론트엔드 페이지와 백엔드 페이지로 나누어서 백엔드 코드는 이 펑션에 있는 index.js 파일에 펑션으로 배포를 하고요. 자, 그리고 프론트엔드 코드는 이 index.html 파일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전체 코드를 복사를 한 다음에 자, 클로드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index.html 코드를 프론트엔드 페이지와 백엔드 페이지 코드로 나눠서 다시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코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고요. 자, 먼저 프론트엔드 페이지 코드를 이제 복사를 하고 자, IDX의 index.html 파일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 코드를 이제 복사를 해서 IDX의 이제 펑션 폴더에 보시면 index.j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 require라고 되어 있는 이 라이브러리들이 이 펑션 폴더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 이 패키지 JSON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표시가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구글 제너레이티브 AI 요 파일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따로 우리가 복사를 하고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설치를 하는 방법은 이 터미널에서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펑션 폴더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지금은 멀티 스포츠라는 폴더에 있는데 자, 펑션 폴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cd를 입력을 해주시고 한 칸 띄고 펑션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펑션 폴더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npm install 그리고 방금 전에 복사한 위에 있는 이 구글 제너레이티브 AI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면 해당 라이브러리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이 패키지 JSON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디펜던시 목록에 이 라이브러리 이름이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대로 설치가 완료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일단 이 펑션을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배포를 하는 방법은 자, 파이어베이스 deploy only functions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배포가 실패가 되었다고 나오네요. 자, 왜냐면 우리가 펑션을 이용을 하려면 이걸 유료 요금제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블레이즈라는 요금제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바로 과금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펑션이라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할 때만 과금이 되고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지 자, 펑션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매를 해주시면 펑션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스파크 요금제에서 블레이즈 요금제로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입력한 자, 명령어는 자, 키보드 화살표로 이렇게 다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엔터를 치면 다시 배포가 되겠죠. 자, 배포가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자, 파이어베이스에 들어가 보시면 파이어베이스 펑션에 이렇게 배포된 주소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AI를 작동을 해서 그 결과값을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index.html 파일에 돌아와 보시면 여기에 저 주소를 우리의 파이어베이스 펑션 주소로 입력하는 란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펑션 URL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주소를 방금 전에 우리가 복사해온 실제 펑션 URL 주소를 이곳에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배포를 하면 이제 이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 AI 결과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 우리의 펑션 주소로 접속을 해서 이제 결과값을 받아오고 받아온 결과값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API 주소를 사용자에게 노출하지 않고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프론트엔드 페이지도 이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론트엔드 페이지를 배포를 할 수 있는 파이어베이스 디플로이 only hosting이라는 명령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배포할 때 파일은 이 index. 파일이 아니라 이 퍼블릭에 있는 index.html 파일이 배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해서 작업을 했던 이 파일 코드를 전체 복사를 하고요. 자, 이곳에 전체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디플로이 only hosting 명령을 실행을 해주면 이제 퍼블릭에 있는 index.html 파일이 배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배포가 되면서 이 호스팅 URL 주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스팅된 주소에 접속을 해서 우리의 웹앱을 실행을 시키고요. 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줄넘기 이미지를 하나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이디어 생성 중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잠시 후에 이 물건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운동과 스포츠 놀이를 할 수 있는지 10가지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